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오랜만에 유교 현장인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죠. 어버이날은 자신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 미덕을 기리는 날인데요. 이는 조선시대 500년간 국교였던 유교의 가르침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의 효 정신과 문화는 잘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한국효문화센터 이사장이자 유교를 대표하는 기관 성균관 관장이신 최종수 관장님과 한국의 효 정신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어제가 어버이날이었는데요. 우리 성균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제 어버이날 5월 초하루거든요. 그래서 성균관에서 그 성인들, 공자, 증자, 안자 이런 성인들에 대한 예의를 올렸어요. 그래서 저 매월 초하루 보름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 종일 그렇게 좀 여러 오신 분들하고 지방에서 오신 분들 함께 그런 행사를 치렀습니다. 네. 어버이의 은혜와 스승님의 은혜 또 한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당연하죠. 예. 그전에야 뭐 군사부 일체 그건 옛날 얘기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선생님하고 또 어버이 은혜하고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선생님에 대한 은혜, 고마움, 그다음에 부모에 대한 은혜, 고마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우리의 큰 전통이고 덕목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때마침 성균관에서 어제 어버이날 아주 뜻깊은 그런 하루를 보내셨군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성균 관장님께서는 한국효문화센터의 이사장직도 맡고 계시는데요. 이 한국효문화센터는 어떤 곳입니까? 저희가 그 한 16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 청소년들에 대한 효를 일깨우기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그 어떻게 효를 진작을 하고 진흥을 해야 될지에 대한 학문적인 것도 물론 연구를 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효를 주제로 해서 선생님을 주제로 해서 그 글짓기나 그림 그리기 아니면 그 무용대회라든지 이런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을 예. 자기가 표현하는 그런 행사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예, 한국의 효문화 진흥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군요. 자, 네네. 오늘 그 우리 성균 관장님과 한국의 효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네. 이 한국의 효에 대한 정신이나 이 효에 대한 문화는 시대가 변해도 잘 간직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뭐 흔히들 뭐 효가 땅에 떨어졌다 뭐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극히 일부의 얘기고 예. 대부분의 그 청소년들 아주 성실하고 잘 따르고 또 효를 실천하고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특히나 이 효에 대한 정신은 유교에서 또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유교에서 말하는 효란 무엇일까요? 유교에서 말하는 효는 우선 크게 이렇게 하면 그 사랑인데 사랑. 부모에 대한 사랑도 있고 스승에 대한 사랑도 있고 그런데 네. 이 부분이 유교에서 어떻게 효를 이렇게 하느냐 그것보다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유교 다른 종교 다 포함해서 효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심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종교를 초월해서 다 같은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그 유교에서 또 효를 강조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분들에게 그 귀감이 될 만한 그 효에 대한 어떤 예시가 있다면 좀 들려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경우가 있죠. 뭐 고전에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효경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 너무 진부하고 지금 이 시대의 효는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아니면 자기 스승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가 즐겁게 생각할 것만 머리에 두고 그리고 행동을 하면 네. 그게 효의 실천입니다. 아, 예. 우리 부모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부모가 좋아하는 일 그거 하면 그건 효를 실천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부모님이 즐거울 만한 것을 하면 효다. 예.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그 좀 효를 행할 것인가 고민을 하는데 평소에 그러면 이제 우리 성균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좀 즐거우실까? 우리 자녀분들이 어떻게 하면 효를 행하는 것일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아마도 저도 이제 그 자식을 기르고 있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기르고 있어요. 네. 손자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한테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함께 1년에 자주 만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1년에 몇 번이라도 이렇게 모여서 아버지, 어머니 얘기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되고 이런 건 참 고마워서 할머니, 할아버지 고마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가족 간에 화목하고 이런 게 효의 실천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회가 닿을 때마다 그 가족끼리 모여서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효다. 예, 그런 네. 거죠.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요즘에 이제 세상이 좀 다양하고 자주 만나지 못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그렇게 자주 만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효를 해야 되느냐? 전화 효도라는 게 있어요. 전화 효도. 예. 네. 제가 가까운 분 한 분은 하루에 한 번 정도 저녁이면 전화를 꼭 해요. 예. 결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근데 근데 그때 긴 이야기를 하는 건 안 해요. 어머니, 저 진지 잡수셨어요? 근데 편찮은 데는 없으세요? 이렇게 묻고, 편히 쉬세요. 이렇게 그냥 간단한 대화를 이렇게 하면 그 부모가 얼마나 흐뭇하고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다들 이렇게 좀 1인 가구고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은데 전화해서 네. 진지 잡수셨어요? 뭐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이렇게 짧은 통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다. 예. 우리가 평소에 이런 전화 효도로 좀 효를 실천해 봤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 효라고 하는 것이 내 부모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어른과 노인들을 공경하는 데까지 미치는 것이 또 큰 효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사회가 우리 노인들이 행복하고 노인들이 공경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2500년 전에 맹자 말씀이 지금 아나운서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듯이 이웃 부모를 공경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듯이 이웃에 있는 아이를 사랑하면 천하가 모든 게 다 잘 된다. 이런 2500년 전에 맹자 말씀이 있는데 네. 내가 기가 막힌 거는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아이들 보고 글을 쓰라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를 쓰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맹자 이야기를 읽을 만한 위치에 있는 학생도 아니었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 심성이 우리 엄마한테 잘하고 아버지한테 잘해도 또 옆에 있는 그 노인한테도 잘해야지 이런 심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의 효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직은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내 부모에 한한 것이 아니라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것을 보시고 좀 미래가 밝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자, 그리고 성균 관장님께서는 지금 7대 종단 협의체의 회장직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 종교계 전체가 이런 효에 대한 정신이라든지 이런 미풍양속을 확산하는 일도 좀 앞장서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기독교에서도 이제 10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얘기가 있고 유교도 물론 효용이 있고 다른 종교도 효에 대해서 끔찍하게다 생각을 하고 효 실천을 목표로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7대 종단 대표들 이렇게 모였을 때도 효 이야기도 말씀을 나눕니다만 이 부분은 종교가 다르고 그거하고 관계없이 우리 국민들은 효를 실천하는 국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특히 우리 종교인들은 다 효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효 문화 확산을 위해서 또 솔선수범하는 그런 또 종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지 우리 청취자분들께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5월이 대단한 달이에요. 5일 날이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15일 스승의 날, 20일 성년의 날, 20일 부부의 날. 부부의 날. 예. 그래서 5월은 많은 녹음이 이렇게 짙어지는 이런 계절에 가정을 위해서 효를 실천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아주 신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5월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도 상당히 희망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어버이날 특집 인터뷰 한국효문화센터 이사장이신 최종수 성균 관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